사할린 섬에 있는 코르사코프 항에는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사할린 남부를 차지한 일제는 1938년부터 국가 총동원법을 통해 조선인 3만여 명을 끌고 가 온갖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일했어요 여기. 일본 사람 при японцах папа здесь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И здесь ребра два, 갈비 2개. 철기를 만기는데 나무 밑에는 우리 한국 사람 몸이 하나씩 들어있다. 죽었다. 그만큼 악하게 죽었다. 패전 이후 일본은 자국민 39만 명은 물론 무덤까지 이장해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끌고 온 조선인 4만 3천여 명은 동토 땅에 그대로 방치했죠. 부모님들이 정말 노래를 불러서 우리 조국 땅 가고 싶다고 오지도 못하고 정말 항천으로 가신 것이 가슴에 정말 목이 메겠어요. 항구 앞 망향의 언덕에 서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귀국선을 기다렸던 조선인들.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고 미쳐가면서도 기다렸지만 끝내 그들을 데려갈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데리러 와달라는 아우성이 바다를 맴도는 듯합니다. 독립은 했지만 조국이 찾아주지 못했을 때 그 절망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조국이 그리워서 굶어 죽고 또 얼어 죽고 미쳐 죽어가면서도 하염없이 귀국선을 기다렸다니 그들의 사연 앞에 가슴이 저며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남의 나라 땅에서 버려진 이들은 얼마나 모진 삶을 살았을까요? Остренько будет, да. Не пресно. Вкусно. 절망 속에서도 강제징용자와 그 후손들이 지켜낸 밥상을 만나봅니다. 일 년 가운데 절반이 겨울인 동토의 땅 사할린. 11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4월까지 혹독한 겨울이 이어지는 곳이죠. 겨울의 평균 기온도 영하 20도. 그런데 애써 길을 나선 김명옥 씨. Я еду, где отец жил, где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아버지가 일했던 곳은 한때 최대 탄광 도시 중 하나였던 시네코르스크시. 20여 년 전 광산이 폐광되면서 쇠락해진 마을에는 아직도 가족이 삽니다. Привет. Привет. Как дела? Нормально. Таисса? Ага. Болеешь? Нормально? Здоровая? Да, нормально. Все хорошо. Ну давай. Это унеканания. Это самый младший. 해방 이후에도 아버지가 할 일은 광산 일밖에 없었죠. Здесь раньше был старый комбинат, где шахта была. 아버지 일했어요 여기. 일본 사람 при японцах папа здесь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뭐 갑니다. 여기 눈 많이 와가지고 맥혔어요.
갑자기 눈밭을 헤쳐가는 언니. Вот это шахта. Видите, вот эта шахта. Мост вот это 있습니다, 이렇게. 저 다리를 건너 탄강으로 향하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에는 일본의 재벌 기업인 미쓰이가 운영하는 가와카미 탄광이 있었습니다. 살인에 끌려온 조선인들은 배고픔과 추위는 물론 욕설과 구타가 잦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하갱도에 들어가 허리 한번 못 펴고 탄을 깼답니다. 아버지는 20살에 경상북도 경산에서 끌려온 강제징용자였습니다. 돼지도 미국한 사람들 그런 돌을 훔치 먹는데 배고프면 못 먹는 게 없어요. 고생 많이 해. 추벌제가 난 발 시려봐서 43년 12월 12일에 날 저녁에 내가 저기서 가잖아요. 10시에 이어 떨어졌어요. 아침에 일나가서 보면 눈이 하얘 아무것도 없어요. 딸들이 본 아버지는 발파사고로 손가락이 잘리고 갈비뼈가 부러진 고단한 분이었죠. Папа очень много работал, по 15 часов в день. Плохо кушали, питались очень плохо. Полуголодные. Операция 해가지고 여기 발쪽 여기 шили. И здесь ребра 2. 갈비 2개 여기 сломанные. 동토의 땅에서 굴곡진 삶을 살아온 아버지. 그래도 명옥 씨는 아버지 하면 가장 먼저 음식이 떠오른답니다. Когда выходной? 4 раза в день кушал. 4. 매 끼를 모두 한식으로 드실 만큼 아버지는 밥상 앞에서 끝까지 조선인으로 사셨답니다. Папа, когда ел папоротник, вспоминал маму, как готовила мама папоротник, очень ее любил. 47년 만에야 어머니를 다시 만난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맞으세요? 야. 네네. 그러면은 어머니요. 좀 더 가시면은 이산의 아픔은 어젯밤 TV 화면을 통한 짧은 재회만으로도 죽음의 땅으로 알려졌던 사할린 가족과 TV를 지켜본 국민들을 오열하게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그리 갑니다. 어머니요. 9달 전에 내가 그리 떠날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과 상봉한 몇 달 뒤 눈을 감았고 6남매의 장남이었던 아버지에게는 평생 한이 되었답니다. Вкусно? Да. Как по папиному вкусу. Да.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해드릴 건 고향 음식밖에 없었죠. Отец очень по родине тосковал, иногда слушал ради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ори и Сэп Хурунга. А теперь это включай. То, что он любил, я могу сейчас включить музыку, да? 눈물조차 얼어붙은 여기는 사할린 비 맺혀 푸르는 이름 이 자식 보기 전엔 눈 못 감으실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죽지 못해 살아온 목숨 내 조국 내 고향 고사리 볶음은
아버지에게 그리운 어머니이고 고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갑 때까지도 무국적이었죠. 사진이가 찍을 때가 아버지 환갑 때. А папа у нас, мы лицо был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не могли никуда уехать. Папа не хотел уехать в Корею, но у него была надежда, чтобы уехать в Корею, он не менял паспорт. Потом в итоге ничего не получилось, и мы писали в Москву, и нам дали российский паспорт в 1985 году. Но мы же говорили ему, у него же там и брат, и сестра, мы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Чтобы он поехал. Но он сказал, что как я уеду, вы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Опа, кнопа, 그 와이프 아들 큰아들이요. 자식들을 데려갈 수 없어 영주 귀국도 포기하셨죠. 이산의 아픔을 자식들도 겪게 할 순 없어서랍니다. Абудин я обожала, очень любила. И сейчас его вспоминаю, хотя его рядышком с нами нет. Очень его не хватает. Ни мамы, ни папы.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은 채 2018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 모이 줄게요. 아버님이 평소에 즐겨 드셨어요? 예. 봄마다 아버지 밥상에 올리곤 했던 음식이죠. Как отмачивал в воде, отваривал, солил. Папу я часто вспоминаю, когда готовлю 오이. 아버지에겐 고향 음식이기도 했지만 남다른 아픔도 숨어 있답니다. Раньше намного было сложнее кушать. Все из травы, мяса было мало, рис и вот эти травы все. 많이 힘들었어요. 남의 땅에서 가난한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 산과 들에 나가 익숙한 풀들을 뜯어 먹어야 했다는군요. 네,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켜낸 게 고향의 밥상이었답니다. 집에서 두부 직접 만들어 드셨어요? Мух, это и был аппарат. Тубу делали, вот что. 우리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도 빼놓을 수 없죠. 고추장은 어떻게 담가 드셨어요? 엄마 이거 소야 사가지고 기르가지고, как сказать, 문태기 해가지고 볶아인데 суш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담가가지고 соевый соус получался. 다음에 된장 해갔어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아버지에게 콩나물 두부찌개는 작은 위안이 되었겠죠. 경상도 사람인 아버지는 문어도 좋아하셨답니다. 엄마 писали сами с 아버지하고 같이. Осьминог всегда ложили на поминки, на свадьбы, на день рождения готовили.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부모님 제사를 모시지 못해 늘 안타까워하셨죠. Попробуй жестко, нет? Нет. Нормально?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나라도 고향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자식들 곁에 머무시기 위해 당신이 강제 노역했던 탄광 지역에 묻히셨죠.
여기요. Ой, сколько много снега. 아빠? 아빠? 김윤백. 이거 엄마요. 김말순. 명옥 씨는 명절과 제사 때마다 부모님 산소를 찾습니다. 아빠는 왔어. 이제 마음이 좋아요. 엄마 тоже. 참 익숙한 풍경이죠. 저까지 다 모았어요. 일하니까요. 모았어요. 내 혼자 왔어요. 조상을 모시는 법도도 우리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제배라 하여 절을 2번 합니다. 아빠, 우리 만났어요. 20살 나이에 이역만리로 96세 이국 땅에서 눈을 감은 아버지. Мама, здравствуй. Я пришла перед Новым годом тебя навестить. У нас все хорошо. Я рада, что к тебе пришла сегодня. 고 김윤덕 씨의 한평생은 곧 사할린 강제징용자들의 비극이 아닐지요. 사할린 강제징용자와 그 가족 2,300여 분이 잠들어 있는 망향의 동산. 조국이 뒤늦게나마 버려진 국민들을 찾아 나섰지만 비극의 상처는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가슴에 맺히게 늘 우리 조국 땅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한이 맺히나 봐. 오지도 못하고 정말 황천으로 가신 것이 가슴에 정말 목이 맥혔어요. 그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일들이 국민이 모두 엇벌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예,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우리 국민을 안 찾는가. 정말로 나라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 살았습니다. 되게 슬펐습니다. 나라도 내 이름도 없는 그런 땅에서 살인해서 배고팠던 적은 없어요? 예, 있지요. 그렇지만 참을 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물도 뜯고 강에 가서 고기도 잡고. 됐는 대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nom한테 안 빠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려고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했고 돈을 벌었고 눈치 안 받고 손깍질 안 받으려고.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 서름 많았던 세월. 매 순간이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답니다. 이쪽에 강기찬. 네, 바로. 아, 여기 주시네. 강기찬. 네. 아주 잘생기신 분이시네요. 강제징용된 부모로부터 탄광리를 대물림한 남편과 가족들은 영주 귀국 후에야 쫓기는 마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군요. 자기 조국에 와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현재 사할린 오신 분들이요. 네. 비극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이들. 사할린 땅에 놀라운 흔적을 남겨놓은 세대이기도 하지요. 사할린주의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사할린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 한 식당 안이 러시아 손님들로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는 음식이 많이 낯이 익죠?
러시아 손님들 역시 익숙한 듯 또 꺼리낌 없이 한식 반찬을 고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강제징용자의 후손인 김마리나 씨. 한국 음식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Дома всегда делали, у мамы своей научилась. 할머니에서 어머니에게로 다시 그녀에게로 이어진 손맛이라는데요. 영락없는 우리 음식입니다. 11월엔 직접 김장도 담근답니다. 김치는 러시아 분들이 잘 먹어요? Чувахаю, теги чувахаю. Ее нарину амугусаю. И русские, наверное, вот в 80-х годах только научились его есть. А сейчас уже русское население, они сами уже собирают, солят и готовят его сами. 우리 밥상에서는 귀해진 음식도 있습니다. Ментехе. 명태회요? 예. 러시아 분들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으면 맵다고 하나요? То 맵ки харакут. 말함다. 명태는 사할린 사람들이 먹지 않던 생선인데 이젠 인기 음식이 됐답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음식이 이곳 사람들의 입맛과 음식 문화까지 바꿔놓은 것이죠. Каждый день. Ну вот свинина жареная с чимчой. 고사리 등 나물도 원래는 먹지 않았다는군요.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это блюдо, поэтому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его ем. Очень пахнет грибами. 이 식당을 연 사람은 김마리나 씨의 아버지. 2000년 한국에 영주 귀국을 했는데 자식들을 보러 오셨답니다. 87년도에 열어가지고 36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을 열고 이 아줌마들도 다 알지만 하루도 닫지 않았어요. 수리할 거 있으면 밤에 와서 수리를 하고 싹. 서름 받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조국이 알려지자 사할린 동포들의 음식으로 식당을 열었다는군요. 러시아 사람들 잘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저게 뭔가 귀신 먹는 음식 아닌가. 문어, 그다음에 오징어, 그다음에 기, 조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지. 저 사람이 저것도 먹는가 하고. 그렇지만 그게 제일 맛있는 게. 내적에 먹기 시작하니까 잘못하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 돌아오지도 않겠어요.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온 김종성 씨의 아버지는 벌목공이었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에는 울창한 침엽수 원시림이 있어 이를 수탈하는 데 조선인들을 동원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산에 가서 목재를 해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요. 철길을 만드는데 그 밑에 이 나무 한 개씩 놓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는 우리 한국 사람 몸이 하나씩 들어있다. 죽었다. 그만큼 악하게 죽었다. 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찾아 사할린에 온 김종성 씨에게 아버지와 조선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선이 오지 않으면서 서러운 삶은 그에게도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예손을 훌쩍 넘긴 뒤에야 그는 조국에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다시 음식을 준비하는 김마리나 씨와
오빠 김슬라바 씨. 아버지 내일 한국 가니까 그러니까 저녁 대구탕 먹고 싶다. 아버지 바다 옆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강원도 강릉이 고향인 아버지는 유난히 해물 요리를 좋아하신답니다. 고춧가루. 옛날에 먹을 거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싼 생선 사가지고 자주 끼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비싼 생선은 연어예요, 연어. 대구와 명태는 동포들이 사할린에서 찾아낸 가장 값싸고 맛있는 식재료였죠.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대구 같은 거, 명태 같은 걸 모르고 그저 막 큰 기차에다가 기차 거기다가 싣고 와가지고 땅에다가 불이 그래요. 그러면 양기장 그렇지 않으면 돼지 공장 그런데 소도 좀 먹였어요. 가축 사료였던 대구와 명태는 사할린 동포들을 통해 인기 음식이 됐죠. 김마리나 씨도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김치 나물. 아버님이 좋아하세요? 예. 조부모님의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나물이죠. Раньше жили вместе, рядом был. Сейчас уехал и завтра уже уезжает. 1,5 месяца быстро пролетели очень. И завтра уже уезжает. грустно. 식당을 잘 지켜가겠다는 김마리나 씨의 약속이 담긴 음식입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십시오. 예, 한국의 정체성을 또 잊지 말아야죠. 동포들의 음식을 사할린에 널리 알린 게 아버지에게는 큰 자부심이죠. 아버지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내가 금년에 가면 90살 다 되는데 명년에 올까 안 올까 모르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정있게 살다 가면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소원은 그뿐이다. 내가 조그마한 심정에 있는 노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연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기약 없이 떠나갔는데 비가 내려 내 눈물을 적시네. 강제징용을 왔던 부모님과 그 후손으로 살았던 서름은 세월이 흘러도 쉬 아물지 않는 상처죠.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버지 연세 90,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도 못한 채 아버지와 딸이 이별을 합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영주 귀국 대상이 되면서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이 생겨났죠. 이에 2025년부터는 자녀 전체로 동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니 사할린 동포 사회에도 기쁜 소식이겠죠.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 선생? 네. 예. 들으세요. 집이 아담하네요. 2007년에 귀국한 도명자 씨. 이게 다 손주입니까? 네, 중손주들. 사할인의 친손, 외손 포함해 6명의 증손주가 있답니다. 저도 한복도 준비해놨어요. 예, 이거예요? 증손주 마지막 났는데 네. 4월달에 돌이거든요. 이렇게 손주들 한복까지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저들은 모르고 살았잖아요. 한국에 나와서 제가 한국말 배웠거든요. 네네. 암만 그게 부모님들 한국인들이지만도 또 일본 시대는 또 부모님들한테 일본말을 하라 하지 한국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그다음 또 해방되니까 또 러시아 사람들 오니까 또 러시아 말만 하고. 참 들을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요. 조국도 말도 몰라 답답하던 시절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매달린 건 어머니에게 배운 음식뿐이었죠. 아니 됐어요. 좀 충분해. 네, 사연을 알고 보니 음식 하나하나가 애틋하더군요. 이렇게 차려주신 것이 사할인 음식이고 이것이 사할인 순대. 우리 거하고 얼마나 좀 틀린 맛이 있나. 이야, 이건 정말 깊은 맛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입안에서 남는 거는 한국이나 뭐요. 참단면 드신 거예요. 흔히 보는 무슨 당면 가라야지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그렇지 않네요. 한국 문화처럼 이렇게 아버지 한갑상 차려드리고. 조국이 그들을 잊은 동안에도 그들은 조국의 풍속을 지키고 있었죠. 그럼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밤새들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로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래가지고 우리 그 숙낸 거죠. 음력을 몰라 양력 8월 15일에 동포들은 함께 추석도 셌답니다. 이건 아버지 항상 있잖아요. 네. 한국 그리워 저 고향. 그래가지고 항상 라디오 듣고서 노래 떠나간 그대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요 그리운 내님이요 언제나 오려나. 우리 1세들 다 여기 나왔잖아요. 한국 나왔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자식들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아쉬워요. 이런 문화가 혼돈돼가지고 바뀔까봐 이 걱정이 그런 거야. 소중하게 지켜온 음식이고 문화다 보니 걱정이 더 크답니다. 현재 사할인 인구는 50만 명. 동포의 수는 줄어들어 전체 인구의 5, 6%에 해당하는 3만여 명에 불과해 정체성 유지가 숙제죠. 사할인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태권도 수업. 태권도! 50여 명에 이르는 아동 청소년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Так она начала сначала смотреть 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потом я сама Корею полюбила, да, и подруга у меня кореянка, то есть из-за нее там тоже. Думаю, что тэквондо это красивый вид спорта, и можешь быть сильным, и можешь изучать две сферы.
도명자 씨의 외손자인 이 세르게이 씨는 번듯한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인의 일을 돕고 있는데요. 어린 딸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답니다. 교포라서 저희 전통적인 스포츠 배우고 하고 생각해요. 원래 한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 본집, 저희 역사, 문화, 언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재미있대요. 강요하지 않은 거라 더 기특하다는군요. 이렇게 정체성은 부모를 보고 배우며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세르게이 씨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카요. 누나요. Сергей, 누나입니다. 옆에 분은 누구세요? Это мой муж, Константин. 명절이라서 식구 다 같이 왔어요. 음식 잘 드세요? 접죠. 러시아인 사위가 그렇게 맛이 있다니 장모님 실력 발휘를 안 할 수가 없죠. 접죠. 이 세르게이 씨의 어머니이자 도명자 씨의 딸인 옐레나 씨는 한식 요리사라는군요. 결혼이나 생일 파티에 가족이 다 모여서 만들고 그 다음에 먹어요. 한식 요리라면 무엇이든 척척 해내지만 우리말이 서툰 옐레나 씨. 김치볶음도 여러 가지 찌개, 반찬 여러 가지 네 너무 잘했어요. Бабушка научила. Люблю готовить. (1962년) 조선학교가 강제 폐교되면서 우리말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다는군요. 그래서 더욱 아들이 한국어과에 진학하길 바랐다는군요. Остренько будет, да. 맛있어요. вкусно. 옐레나 씨에게도 자기 정체성을 대변하는 수단은 음식이랍니다. 우리나라에 배추가 있다면 사하린에는 양배추가 있죠. Начинка из капусты делается намного проще, чем с кимчи. Поэтому в основном чаще делают из капусты. 환경에 따라 음식이 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테죠.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만두에는? На Сахалине очень холодно, и поэтому мы привыкли кушать очень много мяса. 추위를 이기는데 가장 좋다는 고기 단백질에 사하린에서 가장 흔한 채소인 양배추를 잔뜩 넣은 만두소. 만두피도 찐빵처럼 발효를 하는 등 변형은 되었지만 명절엔 꼭 만두를 빚는답니다. Ну и до сих пор у нас, может быть, уже не так, но отмечают пегиль, толь, потом хангап, даже, ну, чильгап, да. 특히 아이들 돌잔치만큼은 꼭 해주는데요. 평생 간직할 특별한 추억이 되죠. 돌잡이 했어요? 네. 그럼 딸이 뭐 잡았어요? 큰달 곰, 돈. 네, 그래서 이제 태권도 배우게 됐습니다. 칼 잡아서 태권도 배우게 된 거예요, 요새? 네? 그때 세르게이는 뭐 잡았어요? Деньги. Деньги. Деньги.
그런데 이 만두 점점 국적불명이 돼가는데요. 사할인에서는 나름 유명한 만두라는군요. Это блюдо называется пинце. Пинце. О, хорошо получилось. Очень. 사할인의 추운 날씨와 현지의 식재료에 맞게 동포들이 만들어낸 사할인식 만두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인 사할인에서 설날 먹는 음식은 또 있는데요. 이번엔 최율리아 씨가 나섰습니다. Это, как сказать, тушенка. MZ세대 며느리답게 즉석식품으로 육수를 내는 방식이 새롭습니다. 이젠 사할인에서 떡을 사기도 쉬워졌죠. 할머니 때 그냥 직접 만들었어요. Помню, что сначала рис отмачивали, да, ну, размалывали, отмачивали, потом это все, получается, в ступу, и молотком деревянным это все делали, получается. Получалось тесто. Из этого теста уже делали ток. 떡국에 두부라니. 그런데 가난한 시절엔 추위를 이기는 단백질 음식이 두부였답니다. Я помню, как бабушка в детстве делала сама туву и вешала, его подвешивала, потому чтобы оно сохло. И, ну, запах тоже шел. И тендян тоже она сама делала, и запах специфический шел. 러시아들이 그냥 안 좋아요. 그 냄새. 할머니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두부 떡국. 조국이 처음 찾아왔을 때의 감격도 떠오릅니다. 언제 조국이 왔다는 걸 실감을 느끼셨어요? Как говорила бабушка, то что в 90-х годах к ним приезжали певцы,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ли перед ними. И когда они пели песни, к ним пришло это воспоминание о родине.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1990년에 있었던 한국예술단의 공연날. 사할인 동포들에게는 이날이 조국을 찾은 진정한 해방의 날이었다는군요. Потому что раньше у них не было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поехать туда. Сейчас,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а там находится, я очень этому рада, что мама, и что ей там очень хорошо и комфортно. И... 이젠 삶에도 음식에도 튼튼한 뿌리가 생겼죠. 밥상을 앞에 두고 웃을 일도 늘어났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할머니. 오, 다 와 있네. 아이고, 너희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야. 아이고, 많이 있네. Конечно. Целый день готовили. 이쁜이 어디 갔어? 이쁜이 좀 얼굴 보여줘. 먼저 할머니에게 설상을 자랑한 뒤 보고 싶은 손주들 얼굴도 차례로 보여드립니다. Любимая внучка, почему ты не машешь? 노래는 한곡 하지.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현재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고.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가 조국에 계시니 늘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Садимся.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설날에 빼놓을 수 없는 풍속이 웃 어른들께 드리는 세배지요. 건강하고 잘 살아주세요. 세배엔 세뱃돈이 따라야 제맛이죠. 할아버지. О, какой ты богатый. Спасибо, скажи. 감사합니다. 오, молодец. 사할린에서는 양력서를 세지만 설날의 풍습은 지킨답니다. Ну, как бы поднимается настроение, блин. Это же наши внуки. Как бы все равно сохраняется как-то потомственность,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Такого. Все равно что-то так, как бы на душе все равно хорошо. 맛있게 드세요.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웃대 동포들이 지켜낸 밥상은 위대한 유산이 돼서 후손들에게도 삶의 등대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이 동토의 땅에서 모진 세월을 살면서도 심지어 말과 글을 빼앗기고도 끝까지 밥상을 통해 정체성을 이어온 사할린 동포들의 삶이 참 안타깝고 눈물겹습니다. 버려진 국민들이 사할린 땅에서 남긴 게 눈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악착 같은 생존력과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우리의 밥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